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광쌤 물리 17번째 시간 소리와 빛에 대한 수능 2점 테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론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동 부분은 문제를 풀면서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되겠죠?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가는 용처를 진동수 F0로 Y축과 나란하게 흔들고 나는 용처를 진동수 EF0로 X축과 나란하게 흔들었다. 자, 여기는 Y축과 나란하게 흔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횡파가 되겠고요. 이거는 X축과 나란하게 흔들었기 때문에 종파가 되겠네요. 자, 이때 발생한 파동이 플러스 X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냈고요. 가는 AB는 이 순간 변이가 0인지죠. 그래요. 뭐 마루나 골이 아니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는 PQ는 이웃한 가장 밀한 두 지점. 밀과 밀 이렇게 되니까 요 길이 PQ 요 길이 자체가 여기에 파장이 되겠습니다. 요 파동에. 그렇죠? 자, 그럼 AB 사이 거리와 PQ 사이 거리는 각각 L로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는요. 자,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야지만 하나의 파동이죠. 이만큼이 하나의 파동입니다. 근데 여기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파장은 얘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2L이 돼야 되고요. 여기는 이 부분이 파장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파장은 자, 여기는 2L이고 이 녀석 파장은 그냥 이 길이가 L이니까 얘는 그냥 L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파동의 속력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끌어보죠. V라는 애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 EL이라는 파장으로 진동수 얼마? F0만큼. 그 다음에 여기 V 다시라는 얘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L이라는 파장으로 이만큼 보폭으로 얼마만큼? EF 템포,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쓸게요. EF0라는 템포로 뛰어가는 애가 됩니다. 그 얘네들이 지금 속력이 똑같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가에서 이용철 파동은 횡파다. 그렇고요. 가에서 다음 순간 A의 운동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이 파동을 한번 그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얘가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지금 A 부분을 보는 거니까 이러한 모양이 있잖아요. 이러한 모양이 X 방향으로 횡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횡이동.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횡이동하는 걸 조금만 그려보면 돼요. 이렇게 횡이동을. 이해가죠? 그럼 A라는 애가 단순하게 그 다음 시간 지나면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게 진동 방향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가면 답이 반대로 돼요. 이렇게 되는 애들이 왼쪽으로 가게 되면 지렁이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되겠죠. 그때는 A가 이쪽 아래로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 번씩 꼭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림을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Y 방향 맞는 내용 되겠고요. 가와 나에서 파동의 전파 속력은 같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2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스피커에서 발생한 일정한 진동의 소리 A와 B가 공기를 통해서 전달된 이제 공기가 매질이 되는 거고요. 어느 순간 공기 분자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밀한 데서 밀한 데까지 이게 파장이거든요. 그럼 요 짧은 파장을 그냥 파장으로 쌤 표시하면 얘는 이만큼이 파장이 되는데 딱 두 배죠. 그래서 얘는 이 두 배 파장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보게 되면 지금 얘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템포를 비교해 보면 얘는 하나, 그러니까 딴 이게 발걸음이 나면 착, 착, 착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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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의 진동수를 F라고 한다면 얘의 진동수는 EF가 됩니다. 이게 조금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생각하면 돼요. 공기에서는 같은 공기죠. 그쵸? 그러면 파동 속도가 똑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가 보폭이 이 파장이었다면 얘 진동수를 만약에 F로 하면 두 번째도 같은 공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같은 매질이기 때문에 속력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여기 파장이면 진동수는 EF다. 우리가 이렇게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도 확인 가능하지만 어떤 방법이 됐던 여러분들의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골라라. 소리는 종파다. 그렇죠. 이건 상식적인 문제고요. A가 B보다 높은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소리의 높이는 뭐야? 진동수거든요. 그래서 얘는 F, A는 B는 EF이기 때문에 얘가 고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진동수가 두 배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음악적으로 뭐라 하냐면 한 옥타브가 높은 소리가 나온다 그래요. 진동수가 두 배면 한 옥타브, 네 배면 두 옥타브. 요거를 가끔 묻기도 합니다. 그냥 상식적인 문제예요. 되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높은 소리를 했는데 B가 높아야 되겠죠?
전파 속력은 A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아야 됩니다. 같은 공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그 이론 강의에서 이 부분을 되게 중요시하게 얘기했어요. 이걸 많이 헷갈린다고. 되겠죠? 자, 3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A가 말하는 것을 B와 C가 듣고 있는 거를 합니다. 여기서 아 하고 얘기하면 B는 당연히 직진을 하게 되면 듣지만 직진하게 되면 벽에 뚫어서 여기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돌아서 C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얘가 회절을 한다는 얘기예요. 넓게 회절해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회절을 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됐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고 되어 있는데 A의 소리는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B에게 전달된다. 그렇죠. 지금 주변에 공기가 매질로 해서 음파가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매질이 공기가 되는 겁니다. 맞고요. A의 소리가 C에게 전달되는 동안 진동수는 감소한다는데 한 번 여기서 말한 진동수는 변함이 없어요. 여기서 소리에서 진동수가 변한다는 얘기는 내가 아 하고 얘기했는데 내가 아 하면서 고음이 되거나 아 하고 얘기하는 게 어 하면서 이게 이런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친구가 얘기했는데 진동수가 바뀌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한 소리가 막 고음이 되거나 저음이 되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어떻게 감소가 아니고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 회절이 일어나는 정도는 소리가 가시광선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빛보다 소리가 훨씬 파장이 커요. 그래서 회절이 잘 됩니다. 회절이 잘 될 조건 두 가지. 와이파이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보다 자 요렇게 널찍널찍하게 파장이 길수록 회절 잘 되고요. 폭이 좁을수록 요건데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소리는 회절돼서 벽으로 들리죠. 그런데 이 빛도 회절이 소리만큼 잘 되면 이 벽이 필요 없어. 여기 있는 얘 모습이 이 빛이 이렇게 회절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벽을 뚫고 얘가 보여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안 보이잖아. 소리는 들리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이 누누이 얘기한 건데 화장실에 칸막이를 설치한 이유. 칸막이를 설치해도 여기에서 나오는 엉덩이에다 그러면 안 되겠다. 여기에서 뭐 어떻든 그런 안 좋은 별로 좋지 않은 막 그런 소리들이 다 들리지만 안 보이잖아. 만약에 빛도 소리처럼 그러니까 빛도 회절은 돼요. 소리만큼 잘 안 될 뿐이지. 그런데 이게 회절 정도 굉장히 적어 빛은. 파장이 짧거든. 그래서 회절이 안 돼서 다행이지. 빛도 회절되면 이런 칸막이 다 소용이 없어요. 틈만 있으면 다 이게 커브 돌아가지고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좋아요? 좋게 뭘 좋아. 아유, 그 보기 좋은 거보다 안 좋은 걸 더 많이 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길기 때문에 회절이 더 잘 일어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운전자가 차량 정차 후 시동을 끄고 차문을 열면 운전석 계기판에 경고 메시지와 함께 음성 안내로 뒷좌석 동승자가 남아있으면 1차로 경고해 준다.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차량에서 완전히 하차해 차문을 잠그면 뒷좌석 천장에 장착된 초음파 센서에서 초음파를 발생하여 동승자와 부딪힌 후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있을 때 여기서 초음파 장치에서 초음파가 와 음파의 음파 소리 반사돼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 센서에서 다시 얘가 이거를 캐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되돌아오는 파동을 감지하여 동승자가 탑승을 감지하고 그렇게 되면 판단하면 이제 얘가 누가 있어요. 없으면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 창문이라 그러면 없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창문에서 반사되고 돌아오겠지. 아니면 뭐 의자라면 의자되고 반사되고 돌아오는데 요 거리는 미리 이제 우리가 센서에서 계산을 해놨어. 그래서 이제 계산이 된 상황이야. 그런데 갑자기 사람 있으면 얘가 금방 도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사람 없을 때는 이만큼 돌아와서 도착하는 거를 이제 얘가 이건 정상 상태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화 해놨는데 사람이 있으면 금방 돌아온단 말이야. 응? 초음파의 속력은 똑같기 때문에 거리가 짧아져서 그러면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그때는 경적음을 올려라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죠. 됐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반사현상을 이용하여 동승자의 탑승 여부를 알 수 있다. 이게 사실은 박쥐가 한 거를 따라 한 거예요. 박쥐가 막 여행할 때 얘가 눈이 안 보이잖아. 막 동굴들 있어. 그 막 지가 초음파를 쏴. 근데 초음파가 안 돌아와. 그러면 괜찮아. 계속 지나가는데 갑자기 얘가 막 돌아와. 그럼 뭔가 있구나. 먹이 잡을 때도 마찬가지. 얘가 그냥 지나가서 잘 안 돌아와.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가자마자 돌아와. 그럼 뭔가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현상 맞고요. 파장은 니은이 기형보다 길다라고 했는데 초음파잖아요. 초음파. 음파 했을 때 이런 거야. 그렇죠? 이거는 일반 소리고 경적음은 그래서 초음파가 훨씬 더 파장이 짧고요.
그러니까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큽니다. 그래서 이게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커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음파 같은 경우로 여러분들 뭐 담석도 제거하고 초음파 파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파장은 대신에 이제 에너지가 작은 거니까 일반 경적음이 크겠죠. 그래서 파장은 L이 기억보다 길다. 항상 파장 나오면 조심하라 그랬어요. 진동수하고 이게 이게 반대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속력은 기억이 니은보다 빠르는데 둘 다 음파잖아. 그래서 똑같다고. 그쵸?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좋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은 헤드폰에서 소음을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음 A가 헤드폰에 마이크에 입력돼서 들어왔어요. 소음이 들어오면 내부 장치에서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서, 그러니까 원래 소음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럼 여기서 전기 장치에서 변환해서 위상을 바꾼다 그래가지고 얘를 반대로 합성을 해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얘들을 합쳐버리면 요랑 얘랑 어떻게 된다? 상세 간섭. 얘는 밑이고 얘는 위니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얘랑 상세 간섭. 자, 요걸 여기다가 이제 합성합니다. 쭉 끌어올릴게요. 이렇게 합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진폭이 사라지고 진폭이 사라지고 진폭이 사라지니까, 진폭은 소리의 크기잖아. 그 소리가 확 줄일 수 있어요.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지만 거의 없앨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헤드폰의 스피커에서 제거음 B와 음원의 소리가 발생하게 돼서 스피커를 통해 귀로 전달되는 동안 AB가 만나 소음이 제거되고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음원의 소리만 들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기역에서 소리가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했는데, 기역은 마이크잖아요. 아라고 하면은 마이크 대놓고, 아라고 하면 음파가 얘가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맞는데요.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고 했는데 A는 뭐냐면 소음이고요. 그쵸? B는 뭡니까 여기서는? 음원이잖아요. B는 스피커에서 제거음 B. 어떻든 둘 다 소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동수는 같아야 되는 거죠. 맞나요? 잠깐만요. 소음 A가 헤드폰에 마이크 입력되면 내부 장치의 전기 신호를 변하는 헤드폰의 스피커에서 제거음 B. 똑같잖아요. 다 소리. 이 소음에 대한 제거음이기 때문에 진동수는 똑같습니다. 같은 거를 이제 위상만 바꿔주는 거거든요.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거.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소리의 간섭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요. 소임 제거 현상이 바로 상쇄 간섭이니까 간섭 현상 맞죠? 예, 그래서 기억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요. 되겠죠? 자, 이어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는 작은 소리가 마이크와 증폭기를 거쳐서 스피커에서 큰 소리로 재생된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 여기서는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예요. 자, 다는 점 A, B에서 시간에 따른 공기의 압력 변화. 이제 이게 얘가 매질이니까 얘들의 진동 변화를 우리가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봐봐요. 요렇게 아라는 진동이 있고 얘는 아라는 진동이 됐죠. 진폭이 커졌어요. 그럼 큰 소리라 그랬잖아. 진폭이 커지면 큰 소리. 그렇다면은 얘가 글씨가 안 써져. 큰 소리라고 한다면 얘는 작은 소리니까 이게 A에 대한 소리가 되겠고, 얘는 이게 증폭이 돼서 큰 소리니까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B 소리가 되겠죠.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요거죠. A에서 공기의 압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렇죠. A에 대한 소리 나타낸 거고, B를 지나가는 소리가 A를 지나가는 소리보다 높은 소리라고 그랬는데, B를 지나가는 소리와 A를 지나가는 소리는 진동수가 봐봐요. 4초 동안, 4초 미리세컨드 동안 어떻게 되냐면 4미리세컨드 동안 한 번 이렇게 진동하죠. 위, 중앙, 아래, 중앙 한 번. 얘도 한 번. 그러니까 진동수는 안 변했어요. 높은 소리가 아니죠. 그렇죠? 같은 소리예요. 높낮이는 같고 대신에 큰 소리죠. 진폭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진동수는 변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패러데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마이크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게 되면 기존적으로 이렇게 자석이 있고요. 자, 이렇게 코일을 그려놓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마이크 닿는 곳에 막대 자석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음파로 아라고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소리를 받은 애가 왔다 갔다 진동을 하면 이 코일 안에서 자석이 N극 S극 넣었다 뺐다 하는 효과가 있어서 여기 전류가 만들어지거든. 그 전류가 요로 들어가면 얘가 이거를 워낙 미세 전류야. 미세 전류가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이런 미세 전류라 얘를 증폭기에서 점프를 시켜. 그쵸? 그 다음에 요로 그 전류가 이동을 하게 되면 스피커랑 이 마이크가요. 선생님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발전기와 모터와 완전히 구조가 동일하다 그랬죠? 응? 똑같아. 태양전지와 다이오드도 똑같죠? 마이크와 스피커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소리가 들어가면 전기를 뿜어내는 게 마이크라고 하면 여기서 이 전기를 거꾸로 증폭해서 크게 해서 여기 전류 넣어주면 이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전류가 이렇게 코일에 들어가면 얘가 자석이 되잖아. N극에서 바뀌는 자석이 된단 말이야. N극에서 바뀌는 자석. 그럼 여기 원래 기존 자석이 있으니까 N극에서 때문에 밀고 당기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 콘이 스피커의 콘이라는 애가 여기 있는 공기를 밀어주고 당기고 밀어주면서 푹팍 밀어주면서 여기에 음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마이크와 스피커는 구조가 100%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패러데이 법칙으로 전류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패러데이 법칙 맞는 거.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그림은 길이가 같은 줄 AB를 이용해서 발생시킨 정상파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표는 AB에 형성된 전상파의 파장과 파동의 진행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B를 보게 되면 이 파장이 L이래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L이래요. 되겠죠? 근데 그러면 요 전체 길이가 지금 L이란 얘기인데, 그럼 여기도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L이죠. 근데 얘 파장은 보세요. 하나, 둘밖에 안 됐죠. 셋, 넷이 있어야 돼. 이 파장은 얼마가 되냐면 2L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봐봐요. 얘 속력은 어떻게 되냐면 2L이란 파장에 이때 진동을 선생님이 그냥 F로 놓을게요. 그럼 이때 속력은 2V죠. 근데 L은 어떻게 되냐면 저기 파장은 L이 되니까 이때는 이게 ELF가 V가 된다면 2V가 되면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 4LF가 되니까 여기가 4F죠. 이게 진동수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4배가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그래서 얘의 진동수를 F라고 하면 지금 B의 진동수는 4배가 되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요 정도 해놓고 나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기역은 2L이라고 되어 있는데 2L 맞죠? 맞고요. B에 의해서 발생된 소리는 A에 발생된 소리보다 한 옥타브. 한 옥타브는 2배라 그랬죠. 근데 지금 진동수가 4배니까 2옥타브예요. 요거 선생님 옥타브 얘기 묻는다 그랬잖아요. 몰라도 관계없는 게 아니고 지금 알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알면. 됐죠? 디귿. 줄을 따라 진행하는 파동의 진행 방향은 줄의 진동 방향과 나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횡파잖아요. 띠용 이렇게 진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띠용 진동하니까 이거는 수직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좋습니다. 자, 8번 볼게요. 그림은 스피커에서 발생한 진동수가 F0인 소리가 마이크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공기 분자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L은 이웃한 공기의 밀도가 가장 밀한 곳 사이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 이게 이제 이 L이 밀과 밀이니까 여기는 이제 파장이 되는 거죠. 되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게서 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의 코일과 자석 사이에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지금 스피커니까 전류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코일이 자석이 되니까 원래 이 스피커 콘에 박혀 있는 이 자석이 이 기존 자석과 지금 전류가 들어오면서 새로는 뉴 페이스 자석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푹팍 움직이면서 공기를 퍼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크의 코일에는 F0보다 작은 진동수의 교류 전류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스피커에서 발생한 진동수가 F0죠. 그렇죠? 그럼 이 F0라는 게 여기 가면서 변조가 안 돼요. 똑같이 F0만큼. 그렇죠? 이게 한번 출발한 이 F0라는 거는 매질이 바뀌어도 안 바뀌는데 매질도 바뀌지도 않았다고. 그러니까 F0 그대로 가니까 그 F0 진동만큼도 똑같이 진동하면서 지금 선생님 거꾸로 그렸어요. 그렇죠? 스피커에서 받는 소리가 마이크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지금 맞네. 나는 이제 마이크로 얘기해서 스피커 가는 게 기본으로 생각했는데 스피커에서 마이크를 지금 수음하네 지금. 이 소리를 지금 마이크로 따고 있네요. 어떻든 이 F라는 진동수가 일로 다시 들어가서 똑같이 진동하면서 여기에 이 F0만큼에 해당하는 이게 교류, 이제 전류가 이제 진동하는 전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게 아니고 같아야죠. 그렇죠? 잘못됐고 스피커에서 EF인 진동 소리를 발생시키면 L은 증가한다라고 돼 있어요. L이 왜 증가해? 여기서 EF의 소리를 발생시키게 되면 속력은 똑같잖아. 지금 이게 같은 공기를 진행하니까. 그래서 원래 F0일 때
자, F0일 때 이게 파장이었단 말이야. 근데 속력은 변하지 않고 지금 진동수만 EF0가 되면 어떻게 된다? 파장이 2분의 파장을 오히려 줄어. 증가가 아니고 줄어야 되죠. 그래서 감소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 이 부분 계속 이런 거 묻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요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8번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금속구 A와 B를 고정시킨 절연된 받침대 위에 놓고 빛을 비추는 것을 나타냈다. 도체에다 빛을 비추기 때문에 이거 광전효과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한 심부름 값을 줬을 때는 전자들이 튀어나가겠지만 심부름 값보다 이 금속의 물건 값, 즉 이람수보다 작은 돈을 주면 얘는 금속들이 아니 전자들이 절대 튀어나가지 못한다 이겁니다. 자, 문턱 진동수가 물건 값이거든요. A가 B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얘가 비싼 애예요. 얘는 돈을 더 많이 줘야지만 전자들이 튀어나오겠죠. 표는 비추는 빛의 진동수에 따라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을 나타냈다. 좀 응용을 했네요. 한번 볼게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인데 F1이라는 돈을 줬더니 플러스 방향이래요. 자, 봐봐요. 만약에 똑같은 돈을 줬을 때 충분한 돈을 줬다면 둘 다 튀어나오겠죠. 둘 다 튀어나오게 되면 전자들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얘는 뭐가 돼요? 플러스 되고 플러스 되니까 서로 밀 거라고. 됐죠? 그런데 여기서 봐봐요. 플러스 X 방향으로 얘가 갔다는 얘기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돈을 줬을 때 얘는 비싼 애니까 만약에 둘 다 안 됐으면 아예 뭐 플러스 X 방향 마이너스 X 방향 자체가 없을 텐데 얘는 전자가 튀어나가지 않았고 얘는 전자가 튀어나가면 얘만 플러스 되죠. 그쵸? 그런데 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전자가 안 튀어났으니까. 근데 이쪽이 플러스니까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마이너스 몰리고 이쪽이 플러스가 몰려가지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되니까 서로 잡아당긴 힘이 작용했다. 그리고 F1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건 값이에요? 그쵸? A는 충분히 살 수 있는 물건 값이지만 B는 사지 못하는 물건 값을 준 거예요. 근데 F2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둘 다 튀어나가기 때문에 서로 얘가 서로 밀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X방향으로 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F2라는 것은 뭐야? A도 살 수 있고 B도 살 수 있는 그런 심부름 값을 충분한 에너지를 준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로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A의 물건 값은 F1보다 어떻게 된다? A의 물건 값은 F1보다 작다. 그렇지.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지. 이해가죠? F1은 어떻게? A는 살 수 있으니까 A보다는 A의 이 문턱 진동수 F0라고 놓는다면 이거보다는 F1이 크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A의 문턱 진동수가 F1보다 작다. 이게 말을 이렇게 자꾸 바꾸는 거야. 헷갈리게 하려고. F2는 F1보다 크다. 그렇지. F2는 둘 다 살 수 있으니까 F1보다는 F2가 큰 거죠. 그래서 이거 맞는 거고요. 자, A와 B에 비추는 진동수 F1의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주의하라 그랬지. 뭐라고 그랬어요? 심부름 시키는 애들이 많을 뿐이야. 그쵸? A에 작용하는 전기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 된다 그러는데 지금 F1을 주니까 얘는 어떻게 돼? 많이 지금 쉽게 말하면 요거로 봐야 되겠다. 얘를 지금 심부름 요 돈을 주면서 심부름 시키는 사람이 많아지면 얘 쪽으로 A를 사러 가는 애들은 많지만 B는 여전히 사러 가지 못한다고. 그쵸? 그럼 얘는 더 강한 전자들이 다 사러 갔으니까 얘는 강한 플러스가 될 이거 안 보인다. 이쪽은 강한 플러스가 될 거고 그럼 이 플러스 때문에 여기는 유도가 되기 때문에 더 아까보다 어떻게 되냐? 더 오른쪽으로 끌려가지. 마이너스 X 방향에.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 2점짜리 테스트에서 처음부터 광전 효과가 좀 응용 문제가 나와서 여러분 헷갈릴 것 같은데 이 심부름 모양으로만 잘 체크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도 나오니까 광전 효과가 10번에 보이거든요. 그거 한번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아까는 기억 니은 정답이고요. 10번 광전 효과에 대한 설명이고요. 금속 표면에 비추는 빛의 뭐예요 이거? 진동수. 돈을 줘야지. 돈이 제일 중요해.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 거야. 결론적으로. 빛의 에너지는 뭐야고? 하 F에서 얘는 상수잖아. 프랑크 상수. 그래서 F. 이 진동수가 제일 중요한 거야. 빛의 진동수가 특정한 값보다 클 때, 특정한 값이 뭐냐면 물건 값보다 클 때, 이 광자는 여러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금속의 광자가 아니고 광자는 부모님이라고 그랬죠? 부모님이 준 심부름 값에 의해서 금속의 전자, 여러분들에게 이게 충돌하여, 즉 이게
쉽게 말하면 심부름 값이 전해져서 여러분이 즉시 방출된다. 심부름 나간다는 얘기야. 이것은 빛의 뭐의 증거? 입자성입니다. 입자성. 입자성이 되는 광전 효과를 아인슈타인은 빛은 뭐에 비례하는? 진동수에 비례하는. 이거 하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상수니까 에너지를 갖는 광자들의 흐름이다. 부모님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걸 광양자설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진동수 맞고요. 니은은 파동성이 아니라 입자성이 돼야 되겠고요.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여러분의 용돈이야. 광전자, 전자는 여러분이라고 했지. 여러분의 용돈은 충돌하는 광자의 에너지와 같다? 아니지. 이건 충돌하는 광자의 에너지는 뭐냐? 심부름 값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심부름 값에서 물건 값을 뺀 거와 같다. 그래서 여기가 준 부모님이 준 요 심부름 값에서 요때 이함수를 우리가 W라고 한다면 이걸 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요거를 이제 문턱 진동수를 F0라고 놓으면 W를 뺀 것이 여러분의 용돈이 되는 거지. 혹은 HF, 그쵸? 하F 빼기 하 문턱 진동수 진동수한 것이 여러분의 운동 에너지, 용돈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 어려워요. 그쵸?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겠고요. 자, 11번 문제 볼게요. 그린 가는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시켰을 때 스크린에 도달하는 빛 중에서 빛의 3원색에 해당하는 ABC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많이 경로가 바뀌는 거, 속력 변화가 큰 게 이게 빛의 3원색에서 이게 블루에 해당하고 제일 경로가 적은 게 이게 레드에 해당한다.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파장이 긴 것들이, 즉 진동수가 작고 파장이 긴 녀석들이 바로 이게 에너지가 작은 애들 레드에 해당하고요. 막 진동이 많고 파장은 짧지만 진동이 큰 게 이게 블루에 해당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얘하고 상호작용을 할 때 그냥 얘가 휘청휘청 몇 번 얘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몇 번 안 하고 넘어가는 건 속력 변화가 적지만 계속 진동하면 얘하고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속력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고. 그래서 얘가 변화가 꺾이는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거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 중간에 있는 B는 뭐가 되겠어요? 그린이 되겠지. RGB 중에 하나니까. 자, 나는 영상장치에서 특정한 색을 구현할 때 ABC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는 초록색 빛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파장은 A가 C보다 크다. A하고 C를 봤을 때 이게 레드에 해당하니까 A가 파장은 길고 진동수는 작은 게 되겠죠. 맞죠? 그 다음 나에서 구현되는 색은 잘 보세요. A는 레드고요. B는 그린이니까 노란색이 되는데 1대1로 됐을 땐 노란색인데 여기에다가 노란색에서 레드를 조금 더 섞어주면 뭐가 되겠어? 빨간색은 안 되고 주황색이 되겠지. 주황이다. 이거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2번 문제 마지막 문제인가요? 그렇네요.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는 빛의 3원색을 방출하여 영상을 표현하는 모니터 화면에서 ABC가 각각 노란색, 얘가 옐로우, 그 다음에 주황색. 주황색은 어떻게 써야 되지? 에이, 한글로 쓸게요. 여기 주황색, 그 다음에 C는 검은색, 블랙입니다. 얘는 또 왜 그래? 검은색. 이렇게 되는 거. 검은색은 빛이 없는 거지 뭐.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나는 빛의 파장에 따라서 원뿔 세포 S1, S2, S3 각각 빛에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눈의 센서는 RGB 센서밖에 없다 그랬잖아. 파장이 짧은 게 그럼 S1이 뭐겠어? 블루 센서고 그 다음에 가장 파장이 긴 S3가 레드 센서니까 중간에 있는 거는 그린 센서가 되겠죠. 됐죠?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골라라 돼 있는데 A에서 방출되는 빛을 물어봤어요. A는 노란색이죠. 그러면 빨간색과 초록색 빛이다. 실제 노란색을 방출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거는 뭐냐면 영상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영상도 RGB라는 빛의 색을 혼합시켜서 이제 빛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빨간색과 초록색 섞으면 노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B를 볼 때 B가 어디 있어요? 요거다 요거. 주황색을 보는 거는 S2와 S3라고 하는데 주황색은 여러분 RG인데 이게 노란색이잖아. 거기에 더블 R이에요. 더블 R. RRG. 그럼 어떻게 돼? RRG. 이거 R이니까 그래서 S2와 S3 모두 반응한다. 맞죠? 특히 얘가 더 많이 반응하겠지. R이 2배로 반응하지만 어쨌든 둘 다 모두 반응한다. 맞는 내용 되겠고 C를 볼 때는 S1, S2, S3 반응 정도가 모두 크다 그랬는데 뭐 크긴 뭘 커? 빛이 안 들어오는데. 그렇죠?
얘네들이 똑같이 들어오면 RGB가 똑같이 들어오면 뭐가 되죠? 백색광이 되잖아. 백색광. 근데 얘는 검은색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이게 아니지. 오히려 반응을 안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소리와 빛에 대한 2점 테스트를 마무리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잘 정리하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 이제 수능 3점 테스트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